오늘 행사에 진행을 맡게 된 특별자치도 요청, 유출교육과 정책입니다. 네, 이번 연수는 특별자치도 요청 생명과 정책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요청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새롭게 기획된 행사입니다. 그럼 다음 특별자치도 요청 정책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을 밝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목에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동행.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작년 3월 1일부터 유초등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복이라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오시는 길이 좀 편하셨나요? 네. 여기 앞에 부대가 보이죠? 혹시 부대를 보고 오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사실은 부대를 가능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담고 했는데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시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서, 특히 초등학생들에서는 어떤 평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께 직접 좀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좀 얻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연수를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공유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고백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우리 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평가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두 가지, 기준점은 2022년 7월 1일자로 정했습니다. 7월 2일 이후는 신경호 교육감님이 7월 1일날 취임을 하셨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일, 그 후에 있었던 일, 또는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그 후에 있는 일 또는 있을 일에 대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런 기장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혹시 기억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없으신가요? 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책을 했고요. 한 교육감님이었고 소위 말하는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님이었습니다. 아마 12년 동안이니까 많은 성과를 내셨을 텐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성과, 좋은 성과는 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실패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인 것 같은데 그 정책은 크게
실패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패를 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초등학생 부모님이시지만 6학년이라면 수학 6년 뒤에 5년 뒤에 자녀들이 지금 같은 수학 능력 시험을 계속 유지한다면 수능을 처음 볼 예정이겠죠. 아니면 수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입니다. 강원도 화경고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최하위이죠. 2020년 비슷합니다.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거의 또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 영어는 뭐 조금 시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잘하는 선두그룹에는 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전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2024년은 어땠을까? 2024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후 분석 자료로 공시한 내용을 저희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학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원도 우리 학생들? 아니죠? 걱정이 되시나요?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력에 대한 그 통계는 지난 12년 동안 2022년 7월 1일 이전 12년 동안에는 학력에 대한 통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네, 독일편에서 시험을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자료를 모으지도 않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호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 학력에 관한 자료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막연하게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학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럼 학력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단체 협력으로 인한 평가 방법 제한이었다고 판단합니다. 35조 6항을 보면 노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학기초, 진단평가, 중간 기말고사 등의 일체형 시의 평가를 근절하고 학생 성장 유지의 평가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험을 하지 말아라. 자, 여기 교원 노조를 보면 조합원이 수백 명이 되죠. 많게는 저희 초등교사는 수천 명입니다. 수백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수백 명이 있는 수천 명이 있는 교사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적으로 박탈한 것입니다. 노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렇게 노조에서 나옵니다. 평가권을 침해하였다. 그는 어불성설이에도 그들은 스스로 다른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단체 제도를 내신 거죠. 그래서 앞가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5조 보면 노교육청 및 교육정책 주관에 협력 고소를 실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각종 경시대를 폐지합니다. 경시대라면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폐지합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폐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에 위배된다. 막연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죠? 모두를 위한 교육은 특출난 학생을 갖다가 더 지도하지 않습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아이들은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력 진단평가 실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가
없었고 정책 수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자료도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도 학업 성취를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학력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강원도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고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 교육 관련해서 각종 교육 폐지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해외 영어 체험 학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교육지원처 예산 또는 지자체의 교육 경비들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를 위한 교육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수업 같은 데 각종 요구에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아까 이제 그 정시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시 결과가 너무 참혹하지 않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시로 대학 진학한다는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모두 우리 학생들은 수시로 충분히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그래서 정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수시로 이제 대학을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했겠죠. 아니면 정시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350명이 예를 들면 수치입니다. 350명이 대학을 갔고 올해도 350명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학생들은 지금 보면 동해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출생교대니까 이렇게 대학이 있는데 저희 때는 좀 과거이긴 하지만 강원대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지금의 우리 동해 학생들은 강원대학교도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정시는 무조건 것은 사실상 옳다 아니다 보다는 맞지 않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수학생 지도는 평등교육이 되게 된다. 그 결과는 과형 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취 기준 기반의 교육 관련 운영이 평가 계획이 부재합니다. 평가를 충분히 잘 하지 않았어요.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 해야 되는가, 자기가 부르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중간평가 일제고사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생을 서열화한다입니다. 근데 그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어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기초 자료를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고 단지 서열화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만 존재하고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드물겠죠. 평가에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장점을 살려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 한 가지를 들어서 장점 모두를 갖다 내가 몰입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를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하였지만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현황을 보면 재학생 대비 응시율이 63% 이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죠. 네, 아마도 시험 보는 학생들은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을 보진 않을 겁니다. 모든 시가 목적이 있겠고요. 가장 큰 목적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그 요구 점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일부 학생은 재미삼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펴가지고 휴대폰 싸게 사기 이런 걸 하려고 각종 이벤트 저렴하게 참여하기. 왜냐면 응시료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원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응시료 내고
수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발표한 2025년 도내에 대해 정원 모집 인원입니다. 정원은 왼쪽에 보면 카톨릭 관동대학교 115, 강원대학교 91, 연세대학교 농수대 버스입니다. 104, 흘림 104에서 총 414명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147명을 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61명인데 22.8%였고요. 정원 대비 올해는 35.5%로 상향하였습니다. 도교청에서 각 대학과 열심히 협의하고 노력해서 정원 향상, 지역인재 전형 정원 향상을 이끌어왔거든요. 의대가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 강원도는 농촌과 산촌, 어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구하기가 또는 어쨌든 채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를 우리가 길러서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보고 하는 시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능 체제가 있어요. 수시로지만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 3학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는 두 개 이제 총 3개의 전형이 있는데 3학 학생부 교과로 하는 것은 3학 6, 학생부 종합으로 하는 것은 3학 7. 그래서 3학 5, 6, 7 이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수능에 영역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둘. 그래서 그렇게 영역이 있고요. 수능시험 결과 각 3학이라면은 3가지 영역에서 합쳐서 5등급이면 되는 겁니다. 113, 122, 113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내신 성적으로는 합격했는데 수능을 최저 등급을 달성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47명이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아까 보여주신 그런 강원도 학생들의 협력 수준으로는 여기도 좀 맞춘 학생들이 정원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법령에서는 단체가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갖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5월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을 제6조입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단체 협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형성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 협약을 맺어진 것들은 이 범위를 엄청나게 벗어나서 많은 조항들이 단체 협약을 맺어져 있고요. 교육청에 한번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육청에 단체 협약을 준수하라 수많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 유권에서 의하면 교육정책 평가 등은 단체 협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협약을 했고 여전히 전쟁에서 강원도 교육정책을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2022년 10월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력이 강원도 학생들 학력이 매우 강생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학력에 대해서 가장 중점으로 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좀 경쟁력 있는 강원도 학생들을 키워보셨어요. 그래서 제1 정책으로 기점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더 나은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더 나아야겠죠. 그렇죠? 항상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요. 그래서 중점사항은 학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학력이라는 것은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과만 학력은 아니다. 예능도 학력이고 체육 능력도 학력이다.
학생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골고루 잘 키워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의 노력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 2022년부터 취임하시자마자 당해 금년도부터 후반기에 바로 실시했습니다. 교원노조의 맹비난이 있었습니다.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학생들의 그걸 왜 필요하냐,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죠. 협약에 의해서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고 오라고 못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신청에 의해서 시험을 지난 7월 3일 날 보았습니다. 자녀분들 다 시험 봤나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평가기에 개정했습니다. 2023년 2학기부터 적용하는 정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은 성취율 70% 이상 반영입니다. 중등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 문화 만들기 강력하게 작년부터 추진합니다. 바로바로 나간다는 스님과 인사했던 용어를 갖다 드린다면, 그렇지만 그 용어는 저희가 쓰기 싫어서 민주적으로 학생의 신청과 교원의 수락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경험 만들기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형 기준형 고등학교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거점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주말이든 주중이든 인근이든 본교든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평가 계획이 이제 주요 안내해드릴 그런 정책이거든요.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연락부서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법령에서 제시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입니다.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운영하겠죠? 그럼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평가 문항 지침을 작성하고 내년 말에 고시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시행합니다. 제20조입니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취규모에 따른 교육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는 수업이 있고 평가가 있고 피드백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입니다. 수업만 하고 평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성취규모를 가르치고 모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따라 교육하고 또 국가교육과정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국가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죠? 성취기준이 무엇이냐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취기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적은 있나요? 보신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계획이 학교 공부 과정이 평가계획이 오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열어보셨다면 그걸 성취기준을 시작합니다. 성취기준은 내 교과에서 국가교육과에서 정하는 관리입니다. 내 교과에서 방해 학년도 학기 또는 환경군에서 학생들이 꼭 발생해야 될 것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할 때 이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서
수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 기준 여기 정의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단순히 수치화된 결과를 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고 누가 중간이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성취 기준을 모두 가르치고 학습의 정무화자의 평가야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행위로 계획한 학령, 학급 교육과정 논문 결과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저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평가학의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는 학기 시작 후에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 계획에서는 매 학기 시작 전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계획이 잘 수립되었을 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학기 전에 수립했다 해서 학기 중에는 수정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평가 계획의 교과서 성취 중 70% 이상을 반영하세요. 그럼 과거에는 몇 퍼센트를 반영한 것인가? 궁금하시죠? 자율이었습니다. 교사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는 30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5학년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교사가 3개만 하겠다, 평가하겠다면 3개만 했고요. 4개만 하겠다, 4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학생의 성취도를 좀 많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도 그 결과를 좀 더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70% 이상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떠냐? 나머지 반영되자는 30% 이하는 담임 선생님이 계획하는 비공식적, 이 계획에 올라가지 않는 비공식적 계획에 대해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취 기준은 다 가르치고 가르친 결과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다음 학년까지 보관합니다. 이제 보관하는 이유는 혹시 학부모님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러이러한 결과 이렇게 평가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의 평가와 현재 평가 무엇이 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80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도 작년 1학기까지 우리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다른 시도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이거든요. 저희처럼 70% 이상 반영하라고 요구한 그런 도교육청 계획은 저희 빼고는 없습니다. 다 과거에 했던 방향 방법 그대로 하고 있고요. 한때는 진보하고 성향이 불리는 교육감님이 1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학년 1학기 과정중심 평가 기준안입니다. 지금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성취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국어과에는 영역이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문장을 하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서 평가하겠다, 이 3학년 1학기를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계획한 것은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영역의 각각 한 개의 성취 기준입니다. 나머지 문학, 문법은 하지 않겠다. 이 계획에서는 물론 선생님이 비공식적 계획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평가 계획에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본인들 다 그렇게 어르시죠? 네, 모르시나? 아니나요? 어쨌든 여기는 세 개 영역에 세계 32분만 평가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도 이후 2024년 4월에도 이렇게 있네요. 문에 있는 어느 학교의 평가 계획입니다. 전 영역 5개 영역이 모두 나왔고요. 12개 성취기준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작년에 3개의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만 통지받았다면 올해는 적어도 12개의 성취기준이나 평가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면 이제 영적체를 보면 3개 영역이 5개의 전 영역이 되었고요. 3개 성취기준이 12개 성취기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평가 계획을 내보냈습니다. 언론에서 교원 문제가 여러 단체가 있죠.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졸소, 철회 하나, 노민일보도 나왔죠. 과도한 수행평가 무리, 배운 내용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양식의 의견을 담아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과도한 수행평가 무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학생의 평가는 수행 평가만으로 하지 수행 평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의 방법은요.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계획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를 갖다가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 성취기를 달성했는지 그걸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면 오늘은 여기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1번 학생 잘함, 중간, 보통 이렇게 3단계부터 하는 거 잘함, 보통, 노력바람 이 정도가 있겠죠? 체크하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수행평가 주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답을 써. 이게 평가의 모든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무리가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됐고요. 저희는 해명을 했습니다.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언론보도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내보내고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를 압박을 하죠. 우주에서 노이원을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노이원 시민시민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그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답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위원회 가서 답변자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만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고자 합니다. 뭐 해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는 담당자가 엄청난 민원이 폭주해서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역시 어제 원주권에서는 평가가 많아서 피곤하다, 힘들다는 학생의 호소가 있었다고 하는 학부모가 몇 분 계셨습니다. 출처전에도 있었나요? 어떤 걸로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평가가 많다 해서 피곤해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평가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모르게 물론 평가 계획은 올려줍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평가할 겁니다. 그렇지만 관찰 평가를 하겠다라고 통지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과를 예를 들면 국어과 일주일에 6시간 합니다. 17주 한 학기로 계산한다면 170시간입니다. 그럼 아까 12개의 성취기준을 평가한다면 170시간 중에 12시간 평가하면 되겠죠? 그 전에는 3개 했습니다. 170시간 수업하면서 3개의 영역만 평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가요? 네, 그 평가의 방법은 선생님이 다양하게 학생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얘기 들었던 것은 제가 까먹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대구인 어느 학부모님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강원도교육청으로 수석 학교에 가면 평가가 많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받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대구에서 저희 학교에서 평가 얼마나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파악하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죠. 질문도 많고. 그렇지만 대구에서 온 전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적용은 평가 목적의 학생 성장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친다. 그거는 선생님들의 오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얼마큼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르침이 얼마큼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해야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식, 내용 평가 지시를 평가하는 등은 모두 교사의 자율적 권리다. 이 중에 방법, 시기, 내용 등은 교사가 정할 수 있으나 평가이랑 평가를 하고 말고 이런 것은 교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수행 평가만 있다. 모든 선생님들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만 하다. 그러면 그건 교사들의 일부 또는 다시 얘기할 수 있겠어? 의견이 맞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오해를 왜 생겼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를 위한 교육 시기명이 그런 풍토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평가에 대해서 특별 인식을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취율 100% 평가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고 언론에서 막 떠들고 있을 때 중등에서는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등학교 성취율은 70% 이상 힘들다 이런 이유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평가 계획이 나온다고 하세요? 그럽니다. 잘하고 있으면 평가 계획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결과는 큰일 없습니다. 자, 원인은 또 무엇이냐? 모두를 위한 교육 시기입니다. 자, 이제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이제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가 얼마큼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떤지를 좀 관심 갖고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분석 지침에서 해당 결과에는 어떤 성취 기준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는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단체청 명칭 비밀과 이곳에 가셔서 이렇게 보면은 내년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여기 보면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그 학교의 평가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거 그러면 성취 기준이 9개과 20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은 70% 이상이 어느 것을 평가 계획에 담았을까?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30%이라는 또 어떤 것들일까? 나중에 평가가 끝나면 ICD에 입력된 교과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계획에서 제시한 그 평가와 결과에 관련된 것들이 매칭이 되는가. 그 다음에 30% 이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셔서 어떤 결과를 담아주셨는가. 봐주세요. 자, 독일청은 저희는 학생을 치우선에 둡니다. 교직원을 치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순위가 있다면 저희는 학생을 치우선에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들의 반발이 있는 겁니다. 참 저희는 독일청의 정책을 좀 이해하고 학생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부담하더라도 좀 교사의 공부를 잘 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기간은 앞으로 2년입니다. 이 사람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께서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학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학생은 부모의 관심과 교사의 지도가 좋은 학교 전형에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관심은 언론에서 떠들고 그 시끌벅적한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관심 말고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관심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내용을 관심 받았고 그 성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봐주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 어떻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나는 집에서는 어떻게 또 아이를 도와줄까? 그런 관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많이 나왔나요? 저희 정책을 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이야기라면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님께 공유하셔서 저희 정책을 잘 안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